야단 보따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돈 많은 허대감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허대감은 부인과 속궁합이 맞지가 않았지요. 요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구나. 에휴. 속궁합이 안 맞으니 밤이를 해도 재미가 없으니 무슨 낙으로 산단 말이냐. 허대감은 먹고 사는 걱정이 없으니 삶이 무척 지루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허대감은 아랫마을 예쁘기로 소문난 과부를 찾아갔답니다. 이리 오너라. 어찌 오셨는지요? 나는 윗마을에 사는 허대감이요. 부인이 하도 예쁘다 하여 부인에게 차 한 잔 얻어먹으러 왔소이다. 호호, 허대감님도 찾아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럼 나 말고도 찾아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아, 그야 차고 넘쳤지요. 허나 문지방을 넘은 사람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어허, 그렇다면 내가 처음이란 말이요. 그렇습니다. 소문대로 과부는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싹싹하기까지 하니 허대감은 살살 녹는 것이었지요. 이보시오 부인, 홀로 외롭지 않소. 여인이 혼자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터인데 어찌 사시는 게요? 여인이라고 혼자 못 산다는 법은 없지요. 허나 좋은 분이 있어 같이 산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나와 속궁합을 한번 맞춰봅시다. 속궁합만 잘 맞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는 않지 않겠소. 호호, 대감님도 속물이셔라. 어찌 대낮부터 속궁합을 맞추자 하시는 게요. 그리고 저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아니면 정을 나눌 수가 없답니다. 복잡하구려. 뭐 속궁합 한번 맞춰보는 게 이리 복잡한 것이요. 만약 속궁합만 잘 맞으면 내 첩으로 들여주겠소이다. 그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지 않겠소. 허대감의 말에 과부는 혹하는 것이었습니다. 돈 많은 허대감의 첩만 될 수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난 것이었지요.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으니 고생 끝인 것이었습니다. 내 부인을 설득하느라 입이다 마로. 그러니 술이나 한 잔 가져오시구려. 그리하여 허대감과 과부는 주거니 받거니 하였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과부가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지요. 그리고 과부가 사근사근 대해주니 허대감은 이미 녹아버리고 말았지요. 이리 와 보시오. 취기가 올라오자 허대감은 과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과부와의 속궁합이 무척 궁금한 것이었지요. 그러자 과부도 못 이기는 척하면서 되려 허대감을 부추겼습니다.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허대감의 청각을 자극하였지요. 그리고 허대감을 밀쳐내는 척하면서 오히려 품에 더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허대감의 오감이 모두 살아나고 말았지요. 그러다 보니 허대감은 적극적으로 달려들었고 과부는 빼는 척하면서 허대감보다 더 적극적이었답니다. 그렇게 땀이 뻘뻘 나도록 일을 마친 허대감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거지. 내 평생에 속궁합이 이리 잘 맞는 여인은 처음이요. 모르옵니다. 대낮부터 찾아와 일하시면 이제 마을의 소문도 다 날 터인데 그리 되면 저는 어찌 살라 하시는지요. 뭐 소문 좀 나면 어떻소? 속궁합이 이리 잘 맞으니 이제부터 내 부인이 되면 되지 않겠소? 허대감의 말에 과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일단 허대감에게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이었지요. 행여나 허대감이 이를 지르고 실망하면 어쩌나 하면서 안절부절도 하였답니다. 그렇게 하여 허대감은 과부를 첩으로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기를 기다리는 밤바라기가 되었지요. 과부가 첩으로 들어온 날부터 허대감은 살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지요. 허대감의 입가엔 미소가 떠나질 않았고 웃음소리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머슴들 중에는 천득이라는 젊은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득이는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허대감이 데리고 온 과부를 보고 한눈에 빠져버린 것이었지요. 아니 저게 사람이요 요물이요. 사람이 어찌 저리 고울 수가 있는 것이요. 천득이는 허대감의 첩이 된 과부에게 빠져
온통 과부 생각뿐이었답니다. 일하다 말고도 과부 생각하다가 곡괭이로 자신의 발등을 찍기도 하였지요. 과부 생각에 도저히 견딜 수 없던 천득이는 밤마다 허대감이 첩의 방으로 들어가면 몰래 숨어서 엿듣곤 하였답니다. 그럴 때마다 천득이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엄매 죽이네 죽여. 저런 여인을 한 번만 품어볼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첩을 한번 품어봐야겠다고 생각한 천득이는 어떻게 하면 첩을 한번 품어볼 수 있을지 생각을 시작하였답니다. 무슨 좋은 수가 없으려나. 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구먼. 그리 생각한 천득이는 다음날 해가 떨어지자 허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무슨 일이기에 이리 호들갑이냐? 지가 일하고 돌아오다 보니 글쎄 인삼밭이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요. 무엇이라 방금 쑥대밭이 되었다 하였느냐? 그렇습니다요. 지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구먼요. 허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아랫돌이 힘이 인삼밭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앞장서거라. 도대체 웬 놈이 인삼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단 말이냐? 지는 발에 가시가 박혀 걸을 수가 없습니다요. 그러니 봉구하고 다녀오시면 됩니다요. 어서 봉구를 부르거라. 허대감은 봉구를 앞세워 서둘러 인삼밭으로 향했습니다. 산등선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꽤 걸리는 것이었지요. 천득이가 낮에 인삼밭에 가서 허대감이 제일 아끼는 인삼밭을 미리 허적거려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허대감이 한밤중에라도 허겁지겁 달려갈 게 뻔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허대감이 떠나자 천득이는 첩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니 방 안에 불이 꺼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천득이는 첩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 꺼진 어두운 밤이라 사람을 분간할 수도 없었지요. 그렇게 첩이 방으로 들어간 천득이는 목숨 걸고 이를 벌렸습니다. 죽어도 좋을 만큼 황홀하고 짜릿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함을 느낀 첩이 갑자기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너 누구요? 저 천득이입니다요. 우리 둘이 이러고 있다 걸리기라도 하면 둘 다 죽은 목숨이구먼요. 그러니 지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요. 대감님은 어디 있느냐? 인삼밭까지 가셨으니 돌아오시려면 아직 멀었구먼요. 그 말에 과부가 안도를 하자 천득이는 서둘러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천득이는 황홀해 죽을 것만 같았지요. 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먼. 내 평생 어떻게 저런 미인을 품어볼 수 있단 말인가? 내 평생 머슴으로 살다가 머슴으로 죽을 바에야 이리 아름다운 여인을 한번 품어보고 죽는 게 폼나지 않겠는가? 천득이는 아직도 온몸이 짜릿했습니다. 그리고 과부도 젊고 싱싱한 맛을 보니 괜찮은 것이었죠. 허대감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았지요. 그러다 보니 과부도 은근 즐긴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천득이가 첩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방마님이었지요. 안방마님은 허대감이 과부를 첩으로 들이고 나서부터는 개밥의 도토리 신세였습니다. 허대감이 투명인간 취급을 하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래도 첩이 들어오기 전에는 허대감이 간간히 찾기는 했었는데 첩이 들어온 후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속상하고 자존심 상한 마님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자리에만 누우면 숨을 쉴 수조차 없이 답답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이 바깥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천득이가 첩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보자 마님은 첩의 방문 앞에서 모두 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난리가 났군, 난리가 났어. 어째 집안의 사내들은 죄다 저 첩년만 찾는 것이야? 여자로서 도저히 자존심 상해 살 수가 없구먼. 마님은 잘하면 천득이를 통해 첩을 쫓아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른 채 하고 돌아 나온 것이었지요. 한편 밤늦게 인삼밭을 다녀온 허대감이 노발대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허위 고얀 놈들 같으니라고
도대체 어느 놈이 인삼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단 말이냐? 내 이놈을 내 손에 걸리기만 하면 아주 요절을 내줄 것이다. 그렇게 씩씩대며 허대감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첩의 방을 건너뛴 것이었지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자 안방 마님이 천득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예서 잠시만 기다리거라. 마님은 천득이를 옆에 세워놓고 허대감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지요? 오늘이 무슨 날이요? 친정아버님 칠순입니다. 그러니 다녀오셔야지요. 아니, 벌써 그리 드신 것이요. 시간도 참 빠릅니다. 그리고 천득이 너는 내가 나리와 친정에 갔다가 내일 올 터이니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의 잡풀 좀 모두 뽑아놓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리하여 점심 먹고 마님은 허대감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가는 척을 한 것이지요. 마님과 허대감이 집을 나서자 천득이는 가슴이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뛸 듯이 기뻤지요. 오늘 밤 또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과부와 일을 치렀지만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기회가 절로 오는 것이었지요. 흐흐, 안 죽고 살아있으니 이런 기회가 또 올 줄이야? 그래서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야, 흐흐. 신이 난 천득이는 어서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밤이 되었지요. 천득이는 과부의 방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 방 안에 불이 꺼지기만 기다렸습니다. 내 오늘은 진짜 지대로 한번 해볼란다. 날이 새도록 끝을 볼 것이야. 천득이는 무척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 드디어 학수고대하던 방 안에 불이 꺼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천득이는 달리기 선수처럼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른 껍데기를 벗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지요. 그리고 신나게 일을 치르러 하였는데 갑자기 밖에 불이 환하게 밝혀지면서 허대감과 마님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들이냐? 어느새 내 놈들이 눈이 맞은 것이야. 허대감은 첩과 천득이가 그 짓을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분통이 터지고 속이 뒤집히는 것이었죠. 여봐라, 이 연놈들을 모두 멍석을 말거라. 그리하여 과부와 천득이는 멍석마리를 당했습니다. 천득이는 초주검이 되어 대문 밖으로 버려졌고 과부는 쫓겨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천득이를 이용해 첩을 쫓아낸 마님은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집안에서 첩을 볼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송충이는 풀잎을 먹고 살아야 하는 법. 어디 감히 내 자리를 넘보는 것이야. 마님은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허대감이 간간이라도 다시 찾아주기만 하면 될 일이었지요. 한편 첩을 쫓아낸 허대감은 아직도 분통이 사그라들지를 않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우라통이 터지는 것이었지요. 아니, 어찌 머슴놈과 놀아난다는 말인가? 내 것이 그리도 신통치가 못했단 말인가? 허대감은 한편으로 너무 허탈한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자신감이 전부인데 그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이었지요. 첩이 머슴과 놀아났다는 것은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자신감을 잃은 허대감의 것은 다시는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인삼밭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요. 화가 난 허대감은 인삼밭을 모두 없애버렸답니다. 한편 마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허대감이 찾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찾을까 손꼽아 기다려도 허대감은 소식이 없었지요. 그러자 마님도 너무 허탈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내 나이가 갓 넘은 40인데 벌써부터 독수공방하는 것인가. 이제야 참맛을 알 것 같은데 알자마자 끝이라니 이런 경우가 다 있단 말인가. 한편 천득이는 반병신이 되어 쫓겨났어도 과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부도 허대감에게 쫓겨났으니 이젠 눈치 볼 필요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천득이는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려 방에 불이 꺼지자 과부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누구냐? 접니다, 천득이요. 아니, 내 놈이 무슨 염치로 또 날 찾아왔느냐? 내 놈 때문에 내 신세가 망친 것 안 보이느냐? 그것은 지가 죄송하구먼요. 하지만 지는 작은 마님 아니면 살 수가 없구먼요. 듣기 싫다 어서 나가거라. 작은 마님이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 대문 밖에서 지를 보실 수 있을 것이구먼요. 죽은 지 시체를 말이어요. 아니, 그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작은 마님 없는 세상이라면 지는 혀 깨물고 죽을 것이구먼요. 작은 마님 없이는 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구먼요. 천득이의 말을 들은 과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천득이를 내쫓으면 내일 아침에는 천득이의 시신을 봐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그날 밤은 어찌 내 방으로 갑자기 들어온 것이야? 내가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이 허대감과 안방마님이 들어오니 아직도 의문이다. 지도 지금까지 그것이 의문이어라. 분명 내 앞에서 큰 마님이 대감님과 친정에 갔다가 다음날 온다고 했었지라. 그래서 지가 그날 밤 마음 놓고 들어갔어라. 마님과 허대감이 친정에 간 것은 맞느냐? 그것까지는 지가 모르고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만 봤어라. 그렇다면 이건 필시 누군가의 계략이다. 날 쫓아내려는 계략이 분명해. 그런데 그 사람이 대감이라면 허대감은 절대 그럴 일이 없지. 내가 싫으면 그냥 나가라 했으면 되었을 일이니까. 그렇다면 이건 필시 마님의 계략이야. 내가 그 집에 들어가 가장 피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마님뿐인 게지. 그리 생각이 든 과부는 화가 치미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때문에 쫓겨난 것을 알게 되니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그리하여 과부는 어떻게 하면 마님에게 복수할 것인지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던 과부가 춘득이에게 말하는 것이었지요. 춘드가 내 오늘은 무척 피곤하니 내일 밤 술시에 다시 오거라. 그때는 내가 너를 받아주마. 정말이지요. 내일은 지와 탑을 쌓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렇대도 그러니 내일 다시 오거라. 그렇게 춘득이를 돌려보낸 과부는 다음날 점심 먹고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오늘 밤 저와 술 한잔 하시지요. 아니 갑자기 웬 술을 하지는 것이냐? 제가 형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첩으로 들어왔었으니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쫓겨나고 보니 형님의 처지도 알겠더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내가 너무했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형님과 이별주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뭐 그렇다면야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 자네도 여인으로서 어찌 그런 자리를 탐내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 허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술 한잔하면서 모든 것을 풀자꾸나. 그리하여 안방마님은 과부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술주정도 하다가 잠이 들고 말았지요. 마님이 잠이 들자 과부는 술상도 치우고 방 안의 불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허대감을 찾아갔지요. 영감 큰일이 났습니다. 아니, 무슨 염치로 날 찾아온 것이요? 안방마님이 머슴하고 노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란 말이요? 부인이 머슴과 놀아나다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요?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가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허대감은 과부를 따라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방문을 벌컥 열어 제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춘득이가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인이 어디 있단 말이냐? 아니, 분명 마님이 술 취해 자고 있었고 춘득이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마님은 없고 춘득이만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춘득이와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밤중에 나를 데려온 것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날 찾지도 마시오. 화가 난 허대감이 돌아가고 과부는 아연실색을 하였습니다. 과부의 계획이라면 분명 마님이 취해 잠들어 있고 춘득이가 와서 마님과 잠자리를 하고 있어야 했지요. 그리고 그것을 본 허대감이 크게 실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마님의 계략으로 자신이 쫓겨났다 말하고 다시 첩으로 들어올 생각이었으니까요. 허나 오히려 더 나쁜 꼴만 보이게 되었으니 다시는 허대감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한편 마님은 과부의 속셈을 꿰뚫고 있었죠. 그리하여 속아주는 척 하면서 술 먹고 취해 잠든 척을 한 것이었지요. 마님은 과부가 부린 잔꾀를 이용해 오히려 다시는 집으로 들어올 수도 없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부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이었지요. 그리고 마님은 숨어서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집에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 내겐 천득이가 딱이니라. 그 일이 있고 허대감은 사내 역할을 못해주니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인에게 더욱 잘해주게 되었지요. 한편 부인도 허대감에게 서운은 하였지만 그래도 첩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리하여 허대감과 부인은 알콩달콩 살았답니다. 옛말에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말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 때문에 자신이 구속되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하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